행문고 20강입니다. 마지막 강좌고요. 이제 규원가 하고요. 누앙사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규원가 우리 알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죠? 규방에서 원망하는 노래 정도가 되는 거고요.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배웠던 시상정의 방식상 기승전결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시험에서 기승전결의 정의 같은 거 묻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 부분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나와 있어요? 그죠? 예, 246쪽이죠. 과거 해상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같은 게 나와 있고요. 시적 화자의 정서 태도와 관련해서 출제 포인트 잡아보죠. 지금 이런 거죠. 삼생의 원업이요. 그러니까 전생이 지은 죄 때문에 전생의 업보요. 그 다음에 월하의 연분으로 월하노인, 부부의 연을 맺어준다는 전설상의 노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생의 업보와 그 다음에 월하노인의 인연 때문에, 그죠? 월하노인이 정해준 것 때문에, 그래서 장안유역 경박자, 장안에 호탕하고 경박한 이를 꿈같이 만났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내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게 나의 운명이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운명론적 세계관 같은 게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죠? 자, 내 얼굴을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할 수냐?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다 내 탓이다라는 자책과 체념 같은 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표현 면에서 한번 본다면 이 부분이요.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다는 건데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에 푹 지나듯, 배틀에서 그죠? 가로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쓰게 되면 빨리 흘러가는 것을 빗댈 때 배울에 푹 지나듯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비유법, 양식은 직유법이라는 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승 부분에 한번 보시면요. 그죠? 두 번째 파트죠. 248쪽에. 자, 지금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그 다음에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 같은 것들 나와 있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남편이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디 있는지. 그래서 백마금편, 화려한 차림새로 어디 어디 머무는가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을 더욱 알겠는가라고 해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있는 한편, 보세요. 그렇다고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까지 없겠는가?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나 말지라고 해가지고요. 시적 화자의 정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죠. 원망하는 한편 뭡니까? 그리워하고도 있는 겁니다. 요 정서가 다 드러난다라는 거, 원망과 그리움이 다 드러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표현 한번 보세요. 겨울에 내리는 눈과 여름에 내리는 비 해가지고 이런 거죠. 겨울에 눈 내리고 여름에 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여전히 남편 없이 혼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좌치눈이나 굳은 비 같은 경우가 바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혼자라는 외로움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역시 눈이나 비 자체에 감정적인 진술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감정이입은 아니고요. 정서적 등감으로는 아니고요. 객관적 상관물은 되는 거죠. 아직도 정서적 등가물하고 객관적 상관물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실솔, 귀뚜라미는 상에서 운다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슬픈 마음을, 그죠? 귀뚜라미가 상에서 운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실솔, 귀뚜라미는 뭐가 되는 거죠? 감정이입의 대상, 정서적 등가물이면서 또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 부분에 한번 보시면 검은고 연주하면서 슬퍼하는 모습들 같은 거 나와 있고요. 그죠? 자, 한번 보시고요. 표현 한번 보면 역시 지금 녹기금을, 그죠?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슬픈 마음을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녹기금 앞뒤에 녹기금이 감정을 느낀다고 나와 있지는 않죠. 다만 슬픔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고사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 맥락 잘 잡으셔야 되죠. 소상야후의 대소리 섞여 도는 듯 화표천년의 벼락이 운인 듯 해가지고요. 일단 이 부분은요. 검은고의 슬픈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아황여영의 이야기, 순임금의 두 아내죠. 그 다음에 정령위라는 사람의 이야기, 중국고사를 인용해서 그래서 내 검은고 소리가 슬펐다. 정확히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슬픔이 느껴지는 것도 같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 두 줄은요, 표현도 보셔야 돼요. 어디에 무엇이 뭐하는 듯, 어디에 무엇이 뭐하는 듯 해가지고요.
대구법도 쓰고 있고요. 뭐도 쓰고 있어요? 직유법도 쓰고 있죠. 서리법 같은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다면 요거 대구와 직유 같은 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 부분의 내용은요. 어휘도 한번 잡아낼 수 있어야 해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거. 부용장이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겠는가? 독소 공방의 상황. 그다음에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어지는 것 같구나라고 해가지고요. 구곡간장, 근심 쌓인 마음속, 시름 쌓인 마음속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결 부분은 한번 보시면요. 님에 대한 원망과 그다음에 현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시어에서요. 요 부분 한번 보죠. 우리는 가시누는 무슨 약수로 가려 있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져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요. 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을 약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표현면에서 본다면 이런 거죠. 넷째 줄인데 천상의 견우징전은 은하수로 막혀 있어도 7월 7석 1년에 한 번 실기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건데 만날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가시누는 무슨 약수로 가렸기에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져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요. 천상의 견우징녀의 상황과 시적 화자의 상황을 그죠? 대조 대비하면서 시적 화자의 슬픔과 비극을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새소리 더욱 서럽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서럽다 감정 진술로 직접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앞에 나왔던 실솔 귀뚜라미처럼 감정이입의 대상 그죠? 그래서 정서적 등감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출제 포인트 종합 한번 보죠. 주제는요. 독소 공방하는 규방 부인의 한과 외로움 정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자연물과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품이에요. 박인우의 누앙사, 누추한 거리의 노래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일단 서사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모든 운수, 기륭, 화복을 하늘에 맡겨두고 그다음에 뭐예요? 안빈 낙도하면서 살고 싶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시적 화자의 태도 한번 보면 그죠? 자, 안빈 일념을 적을 망정 품고는 있으면서 그죠? 수위로 살려 하니 옳은 일을 좇아서 살려 하는데 날이 갈수록 쉽지 않다. 그죠? 왜요? 뭡니까? 가을이 부족하고 봄에도 여유가 없고요. 주머니가 비어 있고 술병에 술이 담겨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빈 낙도하면서 옳은 일을 좇으면서 추구하면서 살려고는 하지만 현실적인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의 나뿐이다라는 진술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2번부터가 본사인데요. 이거는요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이 임했을 때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때 요거죠. 병과 오제라고 했을 때 전란 5년 동안에 요거 임진왜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를 회상하고 있고요. 감사심이라는 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뭡니까? 감히 죽을 마음이죠. 죽고 말리라는 마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뭡니까? 유교적인 이상 중에 충을 추구했다라는 거.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거니까 그죠? 충을 추구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잠깐 이제 전쟁에 참전했던 때를 회상하고 나서요. 3번 본사 이 부분에서는요. 그죠? 몸소 농사를 짓고자 하지만 그죠? 군경가색이 내 분수인지를 알리로다. 몸소 농사를 짓고자 하지만 아무리 갈고 싶어도 어느 소로 갈겠는가라고 해가지고요. 소가 없어서 고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건 괜찮은데 내가 직접 농사 짓는 건 괜찮은데 아무리 갈고 싶어도 어느 소로 갈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요. 몸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현실이 그대로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4번이죠. 본사 3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가뭄이 극심할 때 뭡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죠? 소빌리로 가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자, 한번 보죠. 여기서부터 이제 일부 부분적으로 대화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소주인의 말과요. 시적 화자의 말을 구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일단 보면 소 한번 빌려주마 이런 것은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소주인의 말이 되겠죠?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이 엉성하게 하는 말을 친절하다고 여기면서 간 거죠. 그죠?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에헴 에헴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미를 했더니만은 요거 어와 귀 니신고 이거 뭐예요? 소주인의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적 화자가 염치 없는 접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시적 화자의 말이에요.
요 대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본사 사 부분에 보면 이제 이 대화 속에서 손은 빌리지 못하고 수모를 당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면 소 못 빌리고 돌아오는데 뭐가 짖어요, 그죠? 보잘것없는 모습의 개, 강아지죠. 개만 짖을 뿐이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그죠? 걔가 자신을 이제 쫓아내고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초라함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말이 있잖아요. 내일로 주마하고라는 거, 그죠? 내일로 주마하고라는 게 요거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요거는 시적 화자 박인노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죠? 박인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건너집의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대상이 그러니까 소주인의 말이기는 하지만 그죠? 이 했던 말, 이 말의 대상이 건너집 사람이었다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역시 대화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그죠? 초경도 거인데 그어찌와 계신고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요. 요 부분은 누구의 말이에요? 그죠? 예, 소주인의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부분 해마다 이러하기가 구차한 줄 알지만은 소 없는 가난한 집에서 헤엄 걱정 많아 왔습니다. 요거 두 줄. 그죠? 요건 누구의 말이 되는 겁니까? 시적 화자의 말이죠. 자, 다음에 공짜 된 값을 받든 주엄직도 하다마는 다만 건너집 저 사람이 못 붉은 꿩을 그죠? 기름에 구워내고 가리근 3회주 술이 좀 어취하도록 권하거늘 이러한 은혜를 어찌하니 갖겠습니까? 내일로 빌려주마 하고 큰 약속을 했거늘 실학 약속을 어기는 것이 편하지 않으니 자 말씀이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안이나 값이나부터 해가지고요. 사설이 어려워라까지는 누구의 말입니까? 요만큼은 다 소주인의 말이 되는 거죠. 이 누앙사 같은 경우는요. 이 대화를 주고받는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은 명확하게 확인하시고요. 다만 이제 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내일로 주마라는 건 지금 뭐예요? 요 전체는 소주인의 말이고 대상이죠. 대상. 그러니까 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꿩 고기에다가 술 가져왔던 건너집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죠. 내일로 빌려주겠다라고 했던 거. 그 대상은 건너집 사람이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수능에서 그 저기 소주인의 말 중에서 그죠?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가장 이질적인 거 묻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우리 교재에도 뭐 출제 키워드 예상 문제 같은데도 변형 문제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확인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서 쪽에 보면 끝내는 집에 돌아와서 그죠? 매정한 세태 한탄하면서 밭가리를 포기하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험연에서 한번 본다면 대승 그죠? 무정한 대승이라는 거 이거 오디세고요. 대승이 나의 하늘 서름을 돋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오디세 울음소리 들으면서 서름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 뭐가 되는 거예요? 대승 자체가 서러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면 먼 들판에서는 농민들이 즐겁게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멀다라는 것은 그죠? 이 실제 시적 화자에 처한 상황과 그다음에 세상과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 그죠? 자, 저 소비라는 것들이 뭡니까? 이 소비라는 것은 농기구의 일종입니다. 쟁기요, 쟁기. 그래서 쟁기가 벽부님이라는 거, 날선 모양이 좋기는 해서 가시 엉킨 밭도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빈벽 가운데 쓸데없이 걸렸구나. 소가 없기 때문에 그죠? 쟁기를 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런 거요. 자, 빈벽 가운데 걸려 있는 이 쟁기라는 게 바로 뭡니까?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그죠? 이 누앙에서 살고 있는 시적 화자의 처지와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죠?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이 소비, 증기가 걸려 있는 게 제대로 세상에 쓰이지 못하는 시적 화자의 처지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현 면에서 한번 본다면 이런 거죠. 농민들은 농사지으면서 즐기는데 나는 뭡니까? 전혀 즐겁지 않고 한숨 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농민들과 시적 화자의 처지가 대조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7번 지문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는요. 어차피 농사도 못 짓고 그냥 자연에 묻혀서 늙어가기를 소망하는 모습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한번 본다면 이런 거 구복이 위로해서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돼서 그죠 자연에서 만족하면서 살겠다는 꿈을 잊었다 해가지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쉽게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그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라는 현실적인 이유 같은 게 나와 있고요. 저하고 똑같네요. 그죠? 그다음에 시적 화자의 태도 한번 보시면 어떤 태도로 드러나요? 어떤 태도? 자연 친화적인 태도 드러나죠. 그죠? 이를테면은 명월 청풍에 벗이 돼서 풍월강산에서 늙어갈 거고 백구 갈매기 하고요. 그죠? 그러면서 갈매기를 보면서 다툴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노라 해가지고요. 자연 친화적인 태도. 그죠? 넉넉하진 않지만 자연을 가까이면서 자연 속에서 만족하는 삶의 태도 같은 게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삶의 모습을 또 한편으로 본다면 유유자적한 삶을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의 어휘 자연에서 소박하게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빈 낙도 끌어낼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백구를 바라보면서 오라하며 말라하랴라고 해가지고요. 자연을 원체 가까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라 일체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연을 좋아하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한자성어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천석고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하구질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결사 부분은 한번 보면 그죠? 결사 부분은요 말 그대로 비니무원의 삶 속에서 여러 유교적인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시어면에서 한번 보자면 이런 거 보세요. 그 밖에 남은 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일단 본인이 추구하는 유교적인 가치 말고 그 외 다른 일은 신경 쓰지 않겠다. 맨 마지막 줄인데요. 그 밖에 남은 일 앞에 나와 있는 뭐 충효, 화영제, 신붕어 같은 일 말고 그 외의 일들을 그래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대조되는 거. 그죠?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세속적인 가치 뜻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추구하지 않고 유교적인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충효, 화영제, 신붕호 이런 것들이 다 유교적인 이상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적 화제의 태도 면에서 한번 본다면 인간의 어느 일이 명밖에 운명밖에 생겼겠는가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의 운명이다. 운명론적 세계관이라는 거 역시 확인이 되죠. 표현 면에서 특히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하고요. 세속적인 가치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잘 보세요. 세속적인 가치를 뜻하는 게 뭐예요? 북이라는 거. 또 뭐 있습니까? 온포.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거죠. 그다음에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 빈이 무언,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거, 그죠?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단사표음이라는 거, 그죠? 말 그대로 소박하게 사는 거죠. 소박하게 사는 거. 자, 그다음에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가치 계속 반복되죠. 뭡니까? 예, 충효라거나, 그죠? 화영제, 신붕어 같은 것들은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요 대비되는 의미, 대조되는 의미 잘 잡아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표현면에서 한번 보면 요거 다섯 번째 줄이죠. 그래서 내 빈천 스리 여겨서 실히 여겨서 손을 젓는다고 물러가겠으며, 그죠? 그다음에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서 손짓을 한다고 나에게 나오겠는가라고 해가지고 요거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기 때문에 대구법 그다음에 의문형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리법 같은 것도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또 인간의 어느 일이 명밖에 생겼으리 아까 우리가 운명론적 세계관으로 확인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역시 서리법 같은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화영제 신봉우 틀렸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서리법이죠. 서리법은 원체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지 나왔을 때 찾는 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사 부분에서 시적 화자의 태도를 어휘로 정리해 본다면 다 소박하게 살면서 만족하는 거니까 빈이 무어는 본문에 나와 있기도 하죠. 요거 괄호로 뚫었을 때 빈칸으로 뚫었을 때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사표 그죠? 다 소박한 삶과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안분지족 안빈낙도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요. 그죠? 어휘만으로 선택지 4개를 넉넉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출제 포인트 종합 한번 보죠. 주제. 자, 선비의 궁핍한 생활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고자 하는 의지, 그 다음에 빈이무언하면서 유교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 후기 가사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드러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스텝 3는 마무리되고요. 시간이 좀 촉박하기는 한데 여러분들 아마 이제 제 강의는요.
거의 다 공부가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 포인트 잡는 용도로 많이 활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보시면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이 오늘 7일 화요일이 그 3월 5일이 그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 같은 것 이런 거 안 뜨게 해놔가지고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그 가족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3월 5일은요. 일하고 다른 일 강의하고 그리고 6일은 좀 쉬었어요. 저도 뭐 이 쉬면 안 되는데 생일이어서 그냥 하루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은 이제 남아있는 동안에 주말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돈할 수 있는 강의 끝까지 최선 다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3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힘내주시고요. 마지막 시험까지 시험 전까지 끝까지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